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계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내년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컸던 한국 사회 속에서 최근 들어 당사자들의 자주 모임과 활동들이 작지만 의미 있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 소속 당사자로 구성된 극단 멋진 친구들은 지난 9월 일본에서 열린 제1회 지적장애인 본인대회에 참가하며 당사자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형극 했을 때 가장 보람이 깊었던 건요. 우리도 이런 직업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당사자 활동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연수 경험을 소개하며 스스로의 선택과 활동에 자부심을 나타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 이제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고민이 중요해졌습니다. 도움을 주던 그런 방법들이 이제 당사자가 활동을 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특히 전문가들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인간 발달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데 집중하며 당사자 중심의 모임과 교류의 중요성도 시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시기와 금액이 변경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와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연기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연기연금은 수급자가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예정된 수급 시점보다 늦춰받는 대신 이자가 붙는 연금액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에서 64세의 수급자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받고 싶어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에서 9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수급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60세는 50%, 61세 40%, 63세 30%, 64세는 10% 지급액을 깎이고 있어 소득이 적은데도 나이 때문에 연금을 깎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노령연금 수급자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보다 많거나 초과 소득액이 많을 경우 감액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300원 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 과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달 전체 지역가입자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전월보다 3.7% 늘어난 241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단은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과표 등 변동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1년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아동 55만 명에 대한 지문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 55만 명의 지문을 현장에서 등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 등록된 지문을 이용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지문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지금까지 226만 명의 지문을 등록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지역 장애인들과 함께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포항에서 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포항에서 활동하는 산악자전거 여성동호회가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가을 나들이길에 나섰습니다. 지적장애자다 보니까 부모님 손길이 많이 닿는데 이제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고 망설였는데 자전거 타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할 겁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0년 결성되어 지난해부터 봉사활동을 해온 회원들은 대외 활동이 힘든 재가 장애인들의 고충을 알고 경주 문화체험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같이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자전거 타기는 재미있고 그리고 즐거운 생활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라 밀레니엄 파크 관람과 자전거 타기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애인 친구들은 천년고도 경주에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서울시 강동구와 중랑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다리와 터널이 개통했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교통정체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동과 중랑 지역을 바로 연결하는 도로인 구리 암사대교와 용마터널이 개통함으로써 동부권의 교통지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 두 지역은 아차산과 한강으로 단절돼 있어 주변 천호대교와 강동대교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통을 통해 강남북 간 이동 시간이 기존 30-4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통이 동부권의 교통정체 해소뿐만 아니라 강남북 간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마 터널을 관통해서 서울 강동구와 구리시 그리고 중랑구가 함께 연결됨으로써 교통 개선과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개통 구간에 새로운 버스 노선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두 지역 간의 교통 이동 약자 이동도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일에서 명일동에서 사가정 우선 면목 5동만 이렇게 해서 우선 운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그 노선을 인해서 저상버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장애인들도 대환영을 할 거고. 한편 서울시는 구리 암사대교와 선사로 고덕지 구간 도로는 일부 개통된 상태이며 내년 6월까지 전면 개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가 지역 노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결하고자 여주시 택시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주시는 지역 택시회사와 공동으로 행복택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주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서 택시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해 운임의 일부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역 교통 이동 약자들은 읍면동 소재지까지는 1인당 1,000원을, 여주 시내는 1인당 1,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들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이어폰을 연결해 음성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음성 OTP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OTP란 1회만 사용 가능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기기로 보안카드와 달리 한 개의 OTP로 모든 은행 거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모두 정답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피해 학생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된 세계지리 성적을 바탕으로 작년 대학 입학 전형 결과를 재산정해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최근 개관한 나로센터 내에 있는 더 스마일 치과를 개원했습니다. 더 스마일 치과는 일반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뇌변변 장애인에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장애인, 노인 등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민을 찾아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자치구 순회공연 프로그램으로 오는 20일 강서구를 시작으로 저소득층 4,600여 명을 초청해 총 9번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인권지킴이단 교육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추행과 폭행, 감금학대와 같은 가혹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다. 주부들의 손길도 바빠지는 이 시점. 하지만 김장만 하고 나면 온몸이 욱신욱신. 근육이며 관절이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번 시간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김장 후유증 예방법을 알아본다.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김장을 하는 모습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입니다. 그전에는 앉아서 했는데 김장을 요새는 식탁에다가 펴놓고 서서 해요. 왜냐면 다리가 덜 아프거든, 그러면. 김장을 하면서 척추 건강까지 지키려면 식탁처럼 받침대 위에 배추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바닥에 앉는 자세로 장시간 일하다 보면 어깨 결림이나 관절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구부리는 걸 좀 더 삼가하시고,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거운 걸 팔로 옮기는 걸 좀 삼가하시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쪼그려 앉는 걸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으로 관절을 다치기도 하는데요. 무거운 배추를 조금씩 나눠서 옮기고 김치독도 여럿이 함께 들면 관절의 부담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일하는 중간에 30분에 한 번씩 온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목과 허리를 젖히거나 돌려주고 어깨와 손목 관절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장을 마친 후에는 목욕을 하거나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이, 약간 피곤한 정도일 땐 온찜질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김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마무리, 설거지도 중요한데요. 발판에 한쪽 발씩 번갈아 올려놓으면 무게가 분산돼 허리로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한국인의 음식 김치. 우리 몸의 건강도 챙기면서 김장하기 잊지 마세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슈퍼히어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빠르고 위풍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과도한 음주.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였는데요. 슈퍼히어로도 못 당하는 과도한 음주, 반드시 자제해야 할 것 같네요.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각종 모임에서 음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과도한 음주만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절대로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 되고 운전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